저는 그 HP 아루바에서 프리세일즈를 하고 있는 김세원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앞 세션에서 이제 제이슨과 테드가 오픈 스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저런 경품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좀 아쉽지만.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클라우드 퍼스트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HP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뭐 오픈 스위치에 대한 부분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뒷세션에서는 NFV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SDN,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아까 아모리 계속 소프트웨어 디파인,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모바일에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약간 뭐 차세대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가상화나 좀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신기술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또 저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많이 했던 언더레이에 대한 부분이죠. 백본이나 스파인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TOR 스위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스위치에서 또 적용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세미나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때 많이 접했던 이런 화두들입니다. VM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클라우드가 중요하다. VM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최적화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면 DR에 대해서 많이 포커싱을 했죠. DR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 DCDR을 떠나서 DC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들이 아주 다양화되고 이러면서 비즈니스가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러면서 현업에서 여기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 가장 느끼는 게 서버 단 그리고 스토리지 단에서 상당히 작업을 요청을 많이 합니다. 뭔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노드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의 변화에 네트워크 인프라는 상당히 빠르게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빠르게 어떤 변경 작업이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질리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변화에 아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할 때 뭐 VRRP가 어떻고 스프링트리가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 입장에서 보는 그런 인프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HP 아루바가 제시하고 싶은 솔루션은 뭐냐? 클라우드 퍼스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솔루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클라우드 퍼스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건데, 기존에 저희가 HP 네트워크 시절에 플렉스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패브릭, 플렉스 캠퍼스, 플렉스 브랜치를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은 큰 트렌드가 고 모바일 퍼스트와 그리고 클라우드 퍼스트, 이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얘기 드렸던 이런 데이터 센터의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HP는 어떤 그 서비스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변화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HP 아루바는 엔드투엔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4가지의 어떤 꼭지를 갖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본사에서 온 메시지에 좀 한국화해서 제가 몇 가지를 추가를 좀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심플 앤 에이즐.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나 이런 게 늘어나지만 그 언더레이를 디자인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는 상당히 네트워크 인프라는 백본, 흔히 말하는 백본, 그리고 워크그룹들은 아주 심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얘기드렸던 작업과 구축, 디플로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빠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 어벨리비티인데, 이 하이 어벨리비티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솔루션과 아키텍처가 있더라도 아시겠지만 장애가 나면 끝입니다. 장애에 대한 부분들, 어벨리티가 상당히 스위치에 대한 아키텍처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야 되고, 어떤 토폴로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그 데이터들, 트래픽들이 아주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트래픽들을 커버할 수 있는 패브릭들이 상당히 커져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 플렉시빌리티, 스케일빌리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픈이죠. 오픈. 이 부분은 저희가 뭐 3년 전, 4년 전 항상 얘기를 했었고, SDN 에코시스템이라는 걸 저희 얘기를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특정 벤더에 종속된 기술이 아니라, 그런 기술이 아니라
오픈이 되는 어떤 특정 벤더가 아닌 여러 오픈이 되는 그러한 컨셉을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P 아르바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퍼스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심플과 에이즐, 그리고 하이어빌리티, 그리고 패브릭의 확장성, 그리고 오픈을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컨셉이 있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저도 전에 이제 운영도 하고 구축을 하면서 이런 자세로도 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유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이제 디자인을 하려고 할 때, 서버나 스토리지들을 상당 많은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한 번 정도는 다들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스트 웨스트, VM웨어 때문에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처리 부분들 디자인해야 된다. 하지만 여전히 아마 여러분 사이트에 가보시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런 아키텍처 때문에 노스트와 사우스 트래픽에 대한 디자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단순히 이스트 웨스트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항상 많이 듣죠. 현업이나 아니면 서버팀 이런 쪽에서 트래픽 부족한 것 같다, 어디서 버틀렉이 생긴다, 그러니까 대역폭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양방향의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어떻게 보면 심플과 에질리티에 관련된 내용인데, 케이블이나 트랜시버 같은 그런 물리적인 커넥션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얘기 드리는 저희 인핸스드 IRF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커넥션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실 거고요. 이런 물리적인 커넥션을 줄인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레이턴시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헙 카운트 자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죠. 장애. 항상 제일 듣기 싫은 거죠. 장애. 항상 좀 여유로운 삶을 여유롭게 일을 하다가도 이 장애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민감해지죠. 그래서 이런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 드렸던 서비스에 영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중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확장, 증설 작업이죠. 증설 작업. 이번에 프로젝트가 새로 생기면서 서버들이 막 몰려온다. 그러면 네트워크 쪽에서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TOR 스위치를 불리든 아니면 존을 신규로 건설을 하든 이런 부분들, 노드 확장에 대한 어떤 유연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저희가 어프로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를 배울 때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토폴로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토폴로지라는 게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잘 나와 있지만 링 구조를 할 것인가, 스타 토폴로지를 할 것인가, 풀메쉬를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저희도 그렇고 벤더에서 많이 나오는 게 CLOS, 패투리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CLOS나 패투리가 아키텍처가 여기 하단에 나오는 이런 아키텍처죠. 이런 부분이 지금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좀 최적화되어 있는 아키텍처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아키텍처의 장점들을 보면 non-blocking 아키텍처, 그러니까 어떤 트래픽의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non-blocking 아키텍처에 적합을 하고, 그리고 레이턴시를 좀 일관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엔드 포인트에 대한 충분한 밴드위스를 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확장, 증설 작업에 용이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토폴로지 자체가 항상 아래 티어와 윗티어에 있는 디바이스 간에 커넥션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토폴로지 자체에서 장애를 대비한 이중화 역시 제공할 수 있는 토폴로지입니다. 이게 이제 좀 복잡하긴 돼 있지만, 이 CLOS 아키텍처로 하는 게 이건 티어 1 스위치라고 치고요. 티어 1, 티어 2, 티어 3라고 하는 이런 스위치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그냥 가장 간단하게 넣었고요. 그다음 이제 올해 이제 데이터 센터에 그러면 가장 적합한 토폴로지와 가장 적합한 패브릭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무엇일까요? 답을 제가 적어놨죠. 하나의 정답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고객을 만나보면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저렇게 스판 리프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는 L2 패브릭으로 L2 도메인으로만 쓰겠다, 이렇게 구성이 필요하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러한 디자인을 요청한다고 하면 L2 패브로 들어가는 게 가장 적합할 거고요. VLAN과 어떤 이더넷 기반의.
그리고 나는 뭐 라우팅 기반을 하면 어떤 존을 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라우팅 기반으로 나는 가야겠다 그러면 else 패브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버레이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언더레이에 난 동캐다. 나는 오버레이 개념으로 예를 들어 VXLAN을 써서 왼쪽에 있는 VM하고 오른쪽에 있는 VM에 직접 통신을 해주겠다. 나는 그 트랜스페어런트한 어떤 그 언더레이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게 이런 오버레이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이런 패브릭 형태로 디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2냐, L3냐, 오버레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 패브릭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IRF나 EVI나 VXN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HP 전시되어 있는 저런 장비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IRF라고 하는 어떤 다수의 스위치를 가상화하는 그런 IRF 기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확장을 가능한 EVI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센터 L2 도메인 확장 기술. 그리고 VXLAN 같은 경우는 VM의 확장을 포커싱한 그런 오버레이 기술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뭐 조금은 재미가 좀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저희 장비 소개죠. 벤더의 세미나 왔을 때 조금 재미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저희 쪽에서 HP 아루바 데이터 센터의 스위치군 위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다 설명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몇 가지들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특히 작년 말 올해 초에서 새로 나온 제어부, 저희는 MPU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어부라든가 아니면 라인 카드들, 그리고 뭐 25기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요즘에 그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나온 T1 스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오전에 데모 부스나 이쪽 지키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릴 장비들이 데모 부스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코어, 백본 쪽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군들인데요. 지금 12900이라고 하는 장비가 저희 HP 아루바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솔루션 중에는 가장 하이엔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40포트를 라인 카드 하나에 36포트까지 가능합니다. 40G에 대해서 36포트까지 가능하고 최대 46테라까지 스위칭 캐퍼시티를 갖고 있는 가장 하이엔드 장비고, 조금 이따 세션 끝났을 때 보시면 왼쪽에 있는 장비는 뭐냐면 그 장비 중에 12908이라고 하는 8개의 IO 모드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2908. 그리고 가장 하이엔드는 12916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국내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깔려있는 저희 모델입니다. 12500인데 뭐 정보통화 전산회사도 들어가 있고, 뭐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 뭐 도전에도 들어가 있고요. 상당히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12900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이놈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12900이 나오면서 조금 이쪽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50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상당히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죠. 이 장비는 특징이 데이터 센터 백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백본도 사용 가능하고, 뒤에 패브릭을 B타입과 D타입이라고 하는 패브릭이 두 가지 타입으로 있는데 패브릭을 뭘 꽂느냐에 따라서 확장성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1500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 모델이 있는데요. 그거는 에어플로우 역시 사이드에서 사이드가 아니라 프론트에서 니어로 가는 그러한 모델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고요. 고객들도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뭐 7900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데모는 전시되어 있지 않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특히 40G나 100G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사이즈 자체도 좀 작죠, 마당하죠. 특화된 장비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제안을 드렸던 장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가 있고, 7500은 사실 엔터프라이즈에 좀 더 포커싱 되어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어떤 미들 규모, 어그레이션 하는 어떤 레벨의 스위치로 쓰면 되는데, 새롭게 MPU가 작년에 좀 나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장비는 올해 6월 달에 나와 있는 이 5950이라고 하는 스위치입니다. 5950. 이 5950 스위치는 32개의 40G QSFP 28이라고 하는 그 폼팩터를 지원을 하는데, 그거랑 25기가, 50기가를 또 지원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30이라고 하는 TR 스위치인데 좀 특이하죠? 2U짜리인데 보면은 슬롯이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꽂을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뭐 텐지, 원지, 그리고 컨버지드 포트 이렇게 믹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장비를 제안을 받아봤다면 가장 많이 지금 깔려 있는 것은 5900이라고 하는 텐지 스위치, T1 스위치, 그리고 5920이라고 하는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5700이라고 하는 기존은 라이트 L3라는 표현을 써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 OS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풀 L3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OSPF라든가 멀티캐스트, PIM-SM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장비가 있고, 포트 익스텐더라고 하는 기능, 인핸스드 IF의 노드를 확장하는 이런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들은 IMC라고 하는 저희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있습니다. 데모 부스 가운데에 있고요. 저희 남준명 차장님을 약간 뒤에 이제 발표도 해 주실 건데, 그분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 IMC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주얼도 예전에 3점대, 5점대, 지금 7.1 버전이 나왔는데 IMC 상당히 비주얼이 좋아졌습니다. 12900 스위치인데요. 12900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보이는 모델은 16 모델이고요. 이렇게 사슬로 장비도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후면부를 전면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만 보시는데, 조금 이따 데모 부스에 뒤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뒤로 돌아가면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팬트레이가 있어요. 팬트레이가 있고, 이게 IO 모듈이고 제어보고, 이게 전원입니다. 이 다 전원인데, 이거를 이렇게 쓱 뜯으면 안에 패브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에어플로우라든가 그리고 좀 안정성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장비는 이 슬롯이 이거죠. 잘 아시겠지만 이 라인 카드 하나에 40G가 36개, 그래서 슬롯당 2.88테라를 지원합니다. 2.88테라 곱하기 16 슬롯 해주시면 이게 나옵니다. 46테라. 그래서 가장 하이엔드 장비로 보시면 되고, 100G가 118개 지원되고요. 40G, 110G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IRF하고 MDC하고 EV라고 하는 가상화 기술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조만간 인핸스 IRF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저희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 1500이라고 하는 스위치, 4슬롯짜리 모델도 있고 8슬롯, 12슬롯, 이 장비가 가장 큰 거죠. 하이엔드 13테라까지 지원하는 거고요. 특이점은 뭐냐면 요 IO 슬롯 하나당 48포트 텐지가 와이어 스피드가 나오죠. 960기가가 나오고요. 요 DMPU 컴웨어 버전 7이라고 하는 이 놈이 나와서 이 부분이 컴웨어 버전 7이 나오면서 두 가지가 바뀌었죠. 이 CF 메모리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USB 포트가 있습니다.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로그 파일이든 저장이라든가 USB 포트를 통해서 OS를 부팅할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성이 좀 증가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주황색으로 적어놨는데, 이 장비가 MDC, 인핸스 IF, EVA, VXN을 지원합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냐면, 뒤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MDC나 EVI나 인핸스 IF가 HP 아루바만 지원되는 기술은 아닙니다. 경쟁사에도 있죠, 그런 게. 그런데 경쟁사에서는 그게 하이엔드급의, 아까 제기 드렸던 12900 저희로 따지면 그 급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MDC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은 HP 아루바 장비는 이런 약간 중급 레벨, 그리고 그 뒤에서 보면 더 작은 레벨에서 이런 가상화 기술을 어떤 라이센스 없이 다 제공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7500이라는 스위치인데요. 7500 스위치 역시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지금 보시면 사실 기존에는 1.1테라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위치 실측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MPU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MPU가 2.4테라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꽂히는데요. 액티브로 작동을 하면 스위칭 패브릭 캐퍼시티 기준으로는 4.8테라 고요.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이 라인 카드에서 16포트 텐지가 와이어 스피드가 나옵니다. 320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측을 해보면 전부 12포트이기 때문에 3.8테라의 스위칭 캐퍼시티를 제공한다는 거죠. 특이한 점 보시면 요 라인 카드 이 MPU에 보면 이렇게 8개의 텐지가 있고요. 2개의 40G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카드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냥 달려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계측기로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면 플라이어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저희 카테고리 매니저도 다 와 계시지만, 본사에서 오는 메시지를 저희는 고지고대로 다 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로컬에 한국에 있는 프리세진도 테스트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안정적인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지금 6월 달에 나온 HP 5950이라고 하는 TOR 스위치인데요. 아마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제안을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QSFP28이라고 하는 포트가 32개가 있죠. 이 32개는 40G, 100G가 다 호환이 되고요. 그리고 2개의 10G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6.4테라하고 2976mm PPS 포워딩을 제공을 하는데,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25G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G를 어떻게 쓰냐? 지금 당장 트랜시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스플릿 케이블, 덱 케이블. HP에 있는 이런 덱 케이블이 있는데 이 코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m짜리는 JL282A라고 하는 것. 이 덱 케이블이 있는데 이 덱 케이블을 이쪽 부분을 여기에 꽂으면 4개로 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 25, 25, 25, 100G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기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제품이 있고요. 지금 이거는 포즈 1단계에 나온 제품이고, 다음 2단계로 나오는 제품은 보면 모듈러 형태의 네슬롯 스위치도 나오고 25기가 48포트가 되는 그런 스위치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25기가나 50기가에 대응하는 스위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TOR 스위치 590이라고 하는 스위치 32개의 40G를 지원하는 스위치와 이렇게 다양한 이런 모듈 형태에 있는 그런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좀 빠르게 앞 세션에서 조금 제 시간을 뺏어가지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700이라고 하는 스위치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그냥 레이어 3, 저희 OSPF 멀티캐스터 준 레이어 3 프로 스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그 코어 단에 어떤 1500과 5900을 놓고 그 하단에 5700을 놔서 포트를 쭉 늘릴 수가 있습니다. 포트 익스텐더 역할을 하는 스위치죠. 이게 5700이라고 하는 스위치가 저희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모듈도 좀 다양합니다. 저희가 보면 뭐 48포트 기가도 있고요, 40포트 10기가도 있고, 그 다음에 32포트 UTP 타입의 10기가 있는 그런 스위치 포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 데이터 센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심플과 에이즐리가 있는 언더레이를 구축을 해야 되고, 플렉시블한 오버레이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IRF, 뭐 인핸스드 RF, MDC를 얘기를 하려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세미나 때 많이 얘기를 해서 아시는 부분도 꽤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짧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IRF가 하는 기술이, 제가 여기 HP 조인은 지금 올해 횟수로 6년 됐는데요. 초창기에서도 IRF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의 IRF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 센터 하나 넥 안에서의 좀 포커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대의 어떤 TOR 수지 하나를 합치거나 샤시형 장비 4대를 하나를 합치거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 이 IRF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전용 스태킹 케이블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10G 트랜시버하고 광케이블 쓰시면 된다는 거죠. 70km까지 하나의 스위치로 묶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 제가 이그젠플에서 보여드릴 건데, 뭐 A 데이터 센터하고 B 데이터 센터가 한 뭐 20km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면 뭐 EV에 이런 거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IRF로 똑같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VRF나 SP를 걷어내고, 그리고 멀티로 떨어져 있는, 특히 이런 거 있죠. 뭐 사실은 데이터 센터를 한 어떤 존에서 구축하는 경우도 많죠. 고객사, 이제 여러분의 고객사들이 그 지역이 크다고 하면 뭐 그 지역 내에서 한 건물 내에서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의 데이터를 따로 두는 그런, 사실 약간 그런 데이터를 많이 구축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IRF를 이용을 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EVI는 사실 EVI와 VXLAN이 좀 유사한 L2 도메인 기술인데요. EVI는 HP가 갖고 있는 그냥 기술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데이터 센터의 어떤 왼 구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송 매체, 이 전송 매체가 A라는 데이터 센터와 B라는 데이터 센터가 뭐 VPN을 쓰든 아니면 전용선을 쓰든 뭐 ADS를 회선을 쓰든 이런 전송 매체를 동케어를 는 거죠. 그래서 EVI는 터널을 그냥 뚫어버리는 겁니다. A 센터가 서울에 있고요, B 센터가 부산에 있다. 그러면 얘가 뭐가 ATM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IP 통신만 되면 터널을 뚫어버리는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8대까지 묶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EVI 기술들도 지금 한국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닉스에도 지금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제 EVI는 실제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막 실제 적용을 하다 보면 사실 뭐 EVI를 쓸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은 또 회선값이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전용선을 쭉 끌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MDC는 조금은 좀 활용 가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본 스위치를 하나를 사서 그 백본 스위치를 묶어버린다라는 거죠.
묶은 다음에 그걸 논리적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IRF로 백본 2대를 사서 1500이라는 스위치를 도입을 하면 IRF로 가상화를 한 다음에 서비스별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MDC 1이라고 그러고 MDC 2라고 하면 각각 CPU,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따로 할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니지먼트도 따로 접속이 가능하고 컨피그레이션 파일도 독자로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로그 파일도 독자적으로 따로 나눕니다. 그리고 뭐 MDC2라고 하는 걸 리부팅을 하면 MDC 1번, 3번, 4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다른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VXLAN인데, 역시 VXLAN 역시 L2 도메인 기술이죠. 근데 조금 포커싱은 뭐냐면 얘네는 VM웨어, 하이퍼바이즈메이트 여러 VM들이 있죠. 그러면 사실 기존의 VM에 대한 뭐 VM 마이그레이션 이런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묶여있는 하이퍼바이저 상에서만 가능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VTAB이라고 하는 VXLAN 터널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장비를 둡니다. 이게 뭐냐면 5930, 저기 밖에 나 있는 1500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VXLAN 장비를 앞에 붙이면 얘가 하는 게 뭐냐면 VM 앞단에 또 인캡슐레이션, 디캡슐레이션 막 하는 거예요. 게이트 장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리적 서버가 서로 다르지만 여기를 하나의 어떤 L2 도메인을 또 묶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언더레이 돈케어, 그냥 오버레이로 터널을 딱 뚫은 다음에 이렇게 VM을 디플로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어떤 VM에게 좀 자유를 주는 그런 플렉시블한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네스 IRF는 뭐 사실 이렇게 기존의 IRF는 서로 같은 티어에서만 가상화 가능했습니다. 코어는 코어끼리, 그 다음에 TOR은 TOR끼리. 그런데 이 이네스 IRF는 코어하고 TOR을 정말 하나의 스위치로 묶어버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작업이 서버나 스토리에 노드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TOR 스위치를 또 붙여야죠. 그럼 TOR을 붙이면서 여러분들 하시는 게 뭐 스패닝 트리 고민해야 될 거고요. VRRP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5700이 이 IRF 코어 역할을 하는 게 보시면 이 1500과 5900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엣지 역할을 하는 게 5700인데 이 5700이 OS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레이어 3 지원하는 놈, 하나는 팩스라고 불리는 팩스.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 엔지니어가 들어오면 이 팩스 OS로 아예 인스톨을 해놓으면 얘가 하는 건 뭐냐면 TOR 스위치를 붙여야 돼. 그랬을 때는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요. 전원만 올리고 케이블만 연결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샤시형 장비에서 IO 모드를 핫스왑으로 넣듯이 그렇게 TOR 스위치를 꽉꽉꽉 붙여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확장의 유연성에 있어서 파워풀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10분 동안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디자인할 건가, DCN 어떻게 붙일 거고 SDN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모바일은 와이어리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부분, 이거는 HP 아루바의 어떤 표준 아키텍처는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제가 그린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그젠플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멀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할 때 이렇게 구축을 하면 좋습니다. 처음에 백본 스위치를 두는 거죠. 저는 1500 시리즈를 뒀어요. 이런 식으로 두고 1500에서는 IRF가 지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VRRP는 이 아랫놈들의 용도가 아니에요. 이 VRRP는 이렇게 쓰는 건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500을 통해서 이렇게 가상화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화를 해버리고 A센터하고 B센터 사이에 중간에 뭐 ATM이나 뭐 이런 것들이 L3 라우팅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겠다. 그랬을 때 EVRA를 쓰면 됩니다. EVRA를 지원이 되는 장비가 1500도 됩니다. 옵션이라고 적어놨죠. 이 모델은 뭐냐면 기존의 어떤 장비가 쓰고 있을 때 나는 EVRA만 쓰겠다 그랬을 때 이렇게 옵션적으로 어그리게이션 용도로 스위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고 이 부분은 TOR 스위치에서는 뭐냐면 IRF를 연결을 하죠. IRF의 가장 큰 장점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상화되면 여기 서버에서 티밍을 해가지고요, 액티브 LACP 구성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하나 좀 얘기를 드리면 EVR을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EVI 같은 경우는 뭐냐면 A센터와 B센터의 연결 사이에 STP를 막습니다. BPDU 자체를 드랍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노운 트래픽에 대해서도 멀티캐스트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하고요. 그래서 STP 자체가 서로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존을 나눠서 관리하고요. 이건 지금 제가 VRRP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놨어요. VRRP는 무슨 얘기냐면 서버 단에서 이런 요청이 있어요. 니드가
게이트웨이 IP 나는 같이 쓰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 대전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게이트웨이는 10.10.1을 나면 쓰고 싶다. 그 구성이 사실은 안 되죠. 얘도 10.10.1을 쓰고 10.10.1을 쓴다라는 게. 근데 이거를 하나의 VRIP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L2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랬을 때 여기서 또 네트워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조금 고민일 거예요. VRIP를 어떻게 마스터 쓰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VRIP 마스터는 VRIP 그 헬로 패켓을 차단을 해서 양쪽 프라이어티를 같이 백백 뒀을 때 마스터만 쓸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VRP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 기본적으로 EVR을 쓰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쓰는 경우에는 뭐냐면 액티브 데이터 쓰겠다.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마스터와 마스터 백업의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서버에서 들어갈 때 패스가 최적화되는 거죠. 안 타요, 한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건 빅아이피라고 하는 L7 스위치를 살짝 언급만 했는데, 큰 흐름만 얘기를 드리면 서버 SLB 로드 밸런싱은 L4를 갖고 하겠죠. 요 단에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IP에 대한 DNS, 그건 L7에서 로드 밸런싱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HP에서 갖고 있는 솔루션은 아니고요. L4, L7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VRIP를 하나로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리소스를 좀 더 잘 활용할 수는 있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아요. 뭐냐면 좀 토폴로지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꼭 액티브를 꼭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액티브 마스터 백업을 써도 된다고 봐요.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관리가 편해요. 경로가 항상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트래픽이 외부로 나갈 때 다 1센터로 왔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충분한 대역폭이 1센터와 2센터 사이에 충분한 대역폭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 이그젬플인데요. 자, 나는 이제 만오백을 샀고 EV해도 되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그냥 백본 스파인에는 만오백을 이렇게 묶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하나, IRF 이렇게 하나, 그리고 EV의 턴을 뚫어버리고요. MDC라고 하는 게 스위치 자체를 두 개로 쪼개는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에서 해도 되고요. MDC를 나눕니다. 그래서 MDC 하나를 그냥 EV의 전용으로 뚫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별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TOR 스위치는 역시 IRF 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VTab을 썼죠, 제가 여기에. VXLAN을 지원하는 스위치 제품군이 있습니다. 5930이라는 스위치가 지원을 하는데, 이 VX, VTab을 이용해서 실제 VM,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터널을 뚫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여기가 뭐든 나는 뭐 VRIP, EV에 다 필요 없어. 신경 안 써.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확장해버린다는 거죠. 터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VX, 오버레이 개념은. 이렇게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IRF를 쓰는 경우, 난 EVI도 안 쓰겠다. 좀 한 1km, 2km 아니면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EVL 쓰는 것보다는 이미 군의 선로가 있으니까, 군의 선로 광선로에 텐지 SP 물려서 만오백 같은 경우에는 4대까지 가상화 가능합니다.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IRF 도메인으로. 그리고 매드도 같이 쓰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스위치니까 그냥 정말 이 큰 스위치가 한 10km 이렇게 길게 디플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 2개 세션 남아 있는데요. 2개 이그젬플. 지금 이제 DCN에 대해서도 아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이제 DCN도 구축을 해야 돼.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DCN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언더레이에 아주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오픈. 그러니까 언더레이가 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더레이를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스파인 리프 아키텍처로 코어 따는 이넨스 IP를 지원하는 만오백을 넣고요. 그럼 이 만오백은 IRF로 묶는 겁니다. 이렇게 이넨스 IP를 묶고, 그리고 TOR 따는 5700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쭉 확장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팩스라고 하는 팩스 노드들이 쭉쭉쭉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DCN에 있는 뭐 VSD나 VSD 컨트롤러는 여기 백본 쪽에 물려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는 이 그 하이퍼바이저 서버 단에 VRS를 플러그인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DCN을 구축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VXLAN인데, VXLAN은 2가지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5930과 같은 하드웨어 VTab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 DCN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VTab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센터, 2센터를 묶는 방법이 있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지사가 있다. 데이터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지사도 있다. 그럼 지사에도 다
끝났다고 뭐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흔들리는데 지사가 있다 그럴 때는 지사에 보면 이 DCN에 보면 NSG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CPE 장비, CPE 장비. CPE 장비 아주 조그만한 요만한 장비인데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또 하나의 터널을 뚫어서 자기 도메인 네임으로 자기 그 하나의 도메인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짧아서 좀 두서없게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가 정말 변화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제가 고객사를 만나보면 작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포트를 늘리고 서버를 물리는 용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솔직히 48포트 TR 스위치 한 뭐 5대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서버를 커버가 가능했는데 모 사이트에서는 정말로 2000대 이상을 동시에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바뀌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비즈니스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 솔루션 HP는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퍼스트 네트워크 컨셉을 가지고 비즈니스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